동적 프로그래밍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설명드렸는데 동적 프로그래밍은 크게 두 가지 기법으로 나누어집니다. 뭐 원래 동적 프로그래밍 하면은 태블레이션이 동적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건데 똑같은 시간 복잡도로 보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제이션도 동적 프로그래밍의 한 종류로 보통 얘기는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메모리제이션 하나, 동적 프로그램 하나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 수는 똑같습니다. 재기적으로 해결하나, 버텀, 탑 다운을 해결하나, 버텀 업으로 해결하나, 그 차이지 조금 다를 뿐이고요. 물론 태블레이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면 점화식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메모리제이션으로 해결하려 그러면 점화식이라는 거를 굳이 만들지 않고 이제 전수조사할 수 있는 방법만 알면 거기서 기계적으로 메모리제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전수조사하는 제기함수를 짤 수 있다. 그러면 그거로부터 이제 메모리제이션 하는 게 조금 더 쉬운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화식 찾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복잡한 것들은 약간 꼬우기도 하니까 이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동적 프로 태블레이션으로 문제를 설계하는 방법은 부분 문제를 식별해야 돼요. 내가 이 태블레이션으로 문제를 풀 때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뭐냐, 이제 그거를 알아봐야 되겠고요.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그거의 작은 문제로 풀 수 있는지를 또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 두 번째 단계가 바로 그 점화식을 찾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점화식을 찾으면 이제 프로그램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태블레이션 쭉 우리가 구했을 때 맨 마지막에 찾은 값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일 수도 있지만 걔는 그게 아니라 그 값을 어떻게 해서 구했는지를 그 해를 또 찾아야 되면은 거꾸로 보통 그 태블레이션 된 그 우리가 찾아낸 소문제들의 값으로부터 이제 해를 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그거를 해야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 문제를 식별하는 것과 점화식을 구하는 것은 많은 훈련이 필요한데 이제 여기서 이 점화식을 우리가 그 세우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 한 가지 방법은 설명해 드린 거예요. 해로부터, 최적 해로부터 이제 그 찾아가는 것이고요. 많은 문제가 이제 이 챕터에서 나오는 그 영일 배낭 문제처럼 어떤 요소가 최적화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안 들어갔을 때의 최적화가 어떻게 또 다른 그 작은 문제의 최적화의 그 답으로부터 나오는지 그거를 찾게 되면은 점화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런 최적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적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종적인 결과값, 최적해가 작은 문제의 최적해와 연결이 돼야지 이제 우리가 이런 소문제들을 해결해서 최종적인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문제를 가지고 저 세 가지 단계를 살펴보면은 너무 뻔한 거라서 그렇지만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F1, F2, F3에서 총 N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각각의 문제를 작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요 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처럼 문제에 식이 주어지면은 뭐 껌이죠. 그냥 푸시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보통은 안 주어지니까 내가 얘를 찾아야 되는 거고 너무 요런 식들만 봐다 보면은 되게 복잡한 식으로 나오면은 또 겁을 먹을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 FN이 최종적으로 찾고자 하는 거가 되겠지만 지난번에 봤던 경로 문제처럼 경로 문제는 그 경로 MWRC의 값
8이라는 값을 주어줬는데 어떤 노드들을 합해서 8이 되는지는 또 거꾸로 되돌아오면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찾는 방법도 태블레이션을 하면서 누적해 갈 수도 있어요. 정보를 누적해 갈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추가 공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누적된 정보로부터 어차피 그 어떤 애들이 해를 구성하는지 찾으려면은 ON의 노력이 필요한데, 또 그거를 안 하고 누적해 가지 않고 그냥 답을 태블레이션 한 다음에 그 답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그 답까지 왔는지 거꾸로 되돌아가면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공간 없이 똑같은 비용으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태블레이션으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모든 부문제 해로부터 원문제 해를 구하는 거는 그 태블레이션 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보통 ON에 되돌아가면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동적 프로그래밍 원리는 그렇고요. 이런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시간 복잡도는 우리가 총 그 해결해야 되는 문제수 곱하기 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그 다음에 이제 그 테이블을 구한 다음에 그 테이블로부터 실제 우리가 원하는 그 해를 구하는 그 비용, 그래서 HN까지 구하게 되겠고요. 카운트썸의 예를 들면은 카운트썸은 총 해결해야 될 문제는 OM이에요. 그러니까 FM 그 M부터 M-1, M-2 이렇게 해가지고 쭉 F1까지 다 구해야지만 전체적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총 해결해야 되는 문제수는 M개가 되겠고요. 각 M을 해결할 때 for로op로 그 내가 주어진 개수만큼 for로op를 돌기 때문에 ON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용은 M 곱하기 N이 되겠습니다. 이 카운트썸에서는 그냥 최종적으로 FM 값이 답이 되는 거니까 바로 출력하면 돼서 얘는 O1이 되겠죠. 근데 이런 OM이 나왔을 때 얘가 무슨 선형 비용이라 뭐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고, 얘도 어차피 이제 M 곱하기 N인데 M이 정수가 되기 때문에 지수 시간이 필요한 그런 비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이제이션은 그 우리가 그 재기함수로 구한 그 이미 한번 구했던 것을 또다시 구하지 않고 저장했다가 이용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어야 되는 문제만큼만 풀고 추가적으로 중복해서 안 푸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태블레이션과 어차피 푸는 문제의 수는 똑같은데, 이 메모이제이션을 한다는 거는 계산된 결과를 저장하는 거고, 그 저장된 계산된 결과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바뀌질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문적인 용어로는 참조적인 투명성을 제공하는 함수여야지만 된다. 그 얘기는 입력값이 주어지면 출력값이 고정돼야 돼요. 바뀔 수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겠고, 이제 뭐 이 메모이제이션 할 때는 이제 그 바뀌는 인자들이 살펴봐야 되겠고, 이 인자들의 범위를 보고 이제 필요한 크기를 확보해야 되겠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정수, 바뀌는 값들이 정수가 아니면 이제 해시맵 같은 거를 써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바뀌는 값들이 또 이제 양수가 아닌 경우에도 이제 배열을 이용해서 색인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마이너스 1000에서 1000까지다 그러면은 항상 뭐 1000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그 양의 배열로 색인을 매핑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고요. 여기서 저장되는 이 그 메모이제이션에서 저장해서 해야 되는 값은 이 함수의 반환 값을 이제 저장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저장된 공간 배열을 썼을 때는 저장된 값을 보고 저장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구분이 배열 같은 걸로 또 어려우면은 해시맵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해시맵을 쓰면 그 값을 내가 저장해 놨으면 있는 거고, 아직 안 했으면은 그 값을 그 해시맵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구현해야 되겠고,
혹시 이제 C++로 이제 메모리제이션을 구현할 경우에는 이렇게 그 레퍼런스로 요번에 접근해야 되는 그 위치를 이제 유지하게 되면 이 뒤로부터는 이 let 이용해서 let에다가 저장하고 반환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C++ 이용하면은 요 메모리제이션 할 때 요 구조도 좀 쓸만한 구조니까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용은 뭐 푸는 문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독립집합은 중요한 게 이 최적화의 구조로부터 우리가 점화식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 정복과 조금 동적 프로그래밍을 비교해 보면은 분할 정복은 분할한 것을 결합해서 해를 구하는 반면에 동적 프로그래밍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얘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뭐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분할 정복은 제기 호출이 보통 중복되지 않는데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제 중복되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제이션을 쓰면은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분할 정복은 직관적인 다차 시간 알고리즘의 성능을 줄여주는, 조금만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데 동적 프로그래밍은 잘만 하면 지수 시간의 비용이 필요하던 거를 선형 시간으로 아예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건 아니고요. 여전히 아직까지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발견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하더라도 여전히 지수시간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전수조사했을 때보다는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아주 획기적으로 또 줄여주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정복 성능을 개선하기 부분을 선택하지만 동적 프로그래밍이 답을 찾기 위해서 선택을 하겠고요. 분할정복은 부분 문제 크기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야 좋은 거죠. 근데 동적 프로그램이 보통 뭐 이렇게 급하게 줄어드는 형태가 아니니까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동적 프로그램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예제들을 조금 살펴보는데 뭐 첫 번째 예제는 피보나치와 마찬가지로 이미 점화식이 주어진 애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근데 알아두시면 이항계수는 이제 선택할 때 n개에서 k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주는 거고요. 또 얘가 이런 다차를 이렇게 전개를 할 때 개수를 또 구할 때도 저 nk를 쓰니까 이항계수를 쓰니까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고 뭐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계가 가장 큰 구간 찾기 문제가 있는데 얘는 예전에 3장에서 이제 반을 나눠서 분할 정복을 해결해 봤습니다. 왼쪽 리커시브, 오른쪽 리커시브하고 이제 스플릿된 애를 우리가 ON에 해결하면은 n 로그 n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그러면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한번 태블레이션으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 문제로 해결하려면 이제 점화식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점화식은 지난번처럼 해보면은 맨 마지막 값이 이 찾고자 하는 가장 긴 구간의 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ln이라는 걸 정의해 보면 ln은 n번째 요소로 끝나는 가장 큰 부분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L1도 있고 L2도 있고 L3도 있고 쭉 LN까지가 있을 텐데 이제 답은 L1부터 LN까지 중에 가장 큰 값이 제일 가장 긴 구간이 되겠죠. 그럼 LN은 어떻게 우리가 될 수가 있냐 하면은 이 LN은 VN이 홀로 가장 큰 값일 수가 있어요. VN이. 아니면 ln-1과 VN이 결합된 게 가장 큰 구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ln은 vn 또는 ln-1 더하기 vn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쭉 L0부터 쭉 해서 ln까지 쭉 구할 수가 있어요. 다 구하고 나서는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ln들 중에 가장 긴 게 가장 큰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는 마치 점화식이 뭐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런 것이 나오진 않지만 여전히 어떤 큰 문제를 작은 문제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고 이런 문제들만 다 해결하면은 결국 최종 답은 요 L부터 LN까지의 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제일 큰 값이 이제 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코드로 나타내면은 앞에서부터 L1, L2 뭐 쫙 계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ln까지 계산하면서 이미 그 ln 계산하면서 처음부터 최적해를 계속 구하는 거죠. L1과 L2를 비교해서 맥스 값 계속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L3 구하고 L3와 맥스 비교하고 그래서 맥스 계산하고 L4 계산하고 L4는 L3와 V4 갖고 계산하고 L5 계산하고 이렇게 가면 쭉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S를 구할 수 있는데 S를 구하면은 그 합계 구간의 최종 합이 뭔지는 나오는데 어떤 애들을 더해서 그게 나온지는 안 가르쳐 주죠. 만약 그게 필요하면은 여기처럼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모든 L들을 다 저장해 놓고 이제 걔를 이용해서 거꾸로 가봐야 되는 거죠. 거꾸로 가서 그래야지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이런 애들도 막상 처음에 보면 얘를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안 떠오를 수 있는데 많이 해보면 되는 거고 항상 그 마지막 애가 답에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그리고 이 애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마지막 애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했을 때 이 문제를 작은 문제로 해결할 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아주 깔끔한 거 아니더라도 머릿속으로 뭔가 이런 비스무리한 게 나오면 얘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인데 LIS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Longest Increasing Sequence. 요 문제는 태블레이션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메모이제이션을 조금 중점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메모이제이션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저는 하여튼 메모이제이션이 훨씬 더 편해요. 쉬워요. 메모이제이션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태블레이션이 어려우면 메모이제이션을 로 좀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면 되겠고 메모이제이션을 잘 풀라 그러면은 뭐부터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전수조사하는 재기함수를 만들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살펴보면 이제 최대 증가 부분 수열을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 수열이라는 건 순서는 바꾸면 안 되고 여기 안에 있는 요소로 구성된 어떤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1, 5, 5, 2, 7, 2, 4, 4 이런 애들은 다 이제 원래 그 주어진 수열에서의 부분 수열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순 증가 수열을 원해요. 그래서 1, 5, 1, 2, 4, 7 이런 애들은 맞고 2, 4, 4는 안 돼. 왜냐하면 4와 4가 같잖아요. 얘는 순 증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 중에 뭘 찾고자 하는 거예요? 제일 긴 애를 찾는 거예요. 그 긴 길이의 이제 답은 이제 1, 2, 4, 7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4, 뭐 5. 여기는 4가 되겠죠. 1, 2, 4, 7이 가장 긴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전체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은 어떤 수가 포함될 수 있고 안 포함될 수 있으니까 총 모든 경우, 물론 이제 증가 부분 수열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는 배제해야 되겠지만 모든 경우를 조사하고 빼야 된다 그러면 어쨌든 이런 문제도 하나가 들어갈 수 있고 빠질 수도 있으니까 총 경우의 수는 2의 n승이에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전수조사에서는 답을 구하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 메모리제이션에 초점을 두지만 한번 얘도 태블레이션으로 조금 그 점화식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해보죠. 그러면 얘도 맨 마지막 애를 놓고 봤을 때 이 마지막 애가 LIS 우리가 찾고자 하는 LIS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4를 생각하면은 4가 생각하면 그 앞에 뭐가 올 수 있냐면은 2가 올 수 있고 1이 올 수가 있어요. 7을 생각해 보면은 앞에 4, 2, 5, 1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를 놓고 봤을 때, 7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규칙이 있냐면 LISI는 이 LISK들 중에 K가 뭐냐면 I보다 작은 애들이에요. 작은 애들 중에 이제 그 값이 마지막 값이 AK가 AI보다 작아야 돼. 작은 애들 중에 가장 긴 길이에 있는 애. 그러면 뭐 1, 5, 7 이렇게 되겠죠. 1, 4, 7. 근데 저거는 길이가 똑같겠죠. 1, 4, 7도 3이고 1, 5, 7도 3이고.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애들의 플러스 1한 거예요. 그럼 이것만 놓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으면 이제 태블레이션을 가지고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LIS 1 구하고, LIS 2 구하고, LIS 3 구하고, LIS 4 구하고, 구한 다음에 이 중에 제일 큰 애를 찾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전수조사하는 거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전수조사. 전수조사인데 이제 앞에서부터 LIS를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전수조사. 그러면 첫 번째 애를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두 가지예요. 답은 이 해를 포함할 수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포함할 수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재계함수로 짜면은 재계호출이 몇 개 필요해? 두 개면 되는 거죠.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작성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포함하지 않는 경우고 얘가 포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비어스 포지션이 필요해요. 마지막에 내가 넣는 애가 어떤 애냐. 왜냐하면 그 넣는 애에 따라서 다음에 넣을 수 있는 애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다음에 넣는 애는 맨 마지막에 넣었던 애보다 어떤 애야 돼? 순 증가 수열이니까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 포스는 계속 이제 증가를 할 거고 프리비어스 포스는 내가 지금 고려하는 애들 중에 고려했던 애들 중에 내가 마지막으로 지금 고려하는 그 경우에서 마지막으로 넣었던 애의 위치가 됩니다. 그럼 처음에는 프리비어스 포스가 아무것도 안 넣었을 테니까 마이너스 1로 시작하고 처음에 고려되는 애는 0으로 시작하면 돼요.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색인을 1로 하니까 얘가 0이 되고 1이 되겠지만 실제 프로그램 할 때는 마이너스 1, 0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 짠다. 그럼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종료 조건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언제 종료가 되냐면 더 이상 고려할 게 없으면 종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포스가 len a보다 커지면 뭐 실제 프로그램에서 같거나 커지면 종료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안 넣는 애는 프리비어스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뭐만 바꾸면 돼. 내가 이제 고려해야 될 애를 플러스 1에서 넘기면 되죠. 지금 애를 건너뛰는 거죠. 포스 애를. 그 다음에 얘는 포스 있는 애를, 요 위치에 있는 애를 고려하는 거예요. 근데 고려하는데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요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죠. 요 조건이 만족이 되면 얘를 넣어서 플러스 1하고 지금까지 구한 것보다는 얘보다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얘가 커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짜면 이제 전수조사하는 그 재계함수가 완료가 된 거죠. 저거 짜는 게 어렵습니까? 태블레이션보다 쉽지 않아요? 나만 그러나?
나는 이게 더 쉬워요.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동적 프로그램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같아요. 근데 보면 걔를 갖고 이거는 짤 수 있겠는데 이걸 아니라 태블레이션 짜라 그러면은 리트 코드에 있는 막 많은 문제들 보면 이거 식이 뭐지 막 못 찾는데 얘는 짤 수가 있어요. 얘를 짜서 메모이제이션 하면은 저 꼬라지로 통과를 하지. 근데도 통과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짜요. 그런데 이렇게 짰더니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제 테크닉이 얘를 짤 수 있으면 뭐 우리 시험 볼 때 문제 없어요. 얘를 짤 수만 있으면. 근데 얘를 짜면은 지금 이 제기함수에서 변하는 값이 몇 개예요? 프리벨 포스 두 개죠. 두 개면은 메모이제이션 해야 되는 변하는 값이 두 개니까 몇 차원 배열이 필요해요? 2차원 배열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범위는 어떻게 돼? 색인이죠. 이 프리버스와 포스가 색인이니까 0부터 n-1까지. 여기선 1부터 n까지죠. 그럼 그 1부터 n까지의 2차원 배열만 있으면 얘를 이제 메모이제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이제이션은 완전 기계적인 거죠. 메모이제이션 얘를 바로 부르는 게 아니라 메모이제이션 할 공간을 준비해 놓고 그 메모이제이션 공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초기화 시켜줘야 돼요. 이 경우에는 값이 뭐예요? 길이죠. 길이니까 0 아니면 그보다 클 거예요. 그럼 다 뭘로 초기화해서 메모이제이션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로 다 모든 로우를 그 모든 2차원 배열을 마이너스 1로 쫙 그 초기화해 준 다음에 1로 넘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짰던 데서 바뀔 부분은 처음에 종료 조건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메모했는지 안 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메모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마이너스 1 아니면 이제 거기서 끝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재기 호출할 때 뭘 또 넣어줘야 돼. 원래는 없었던 메모 그 공간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거 갖고 하라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리턴하기 전에 여기에 결과값을 메모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로 넘어가는 거는 이거는 그냥 기계적인 거예요. 뭐 고민할 건 몇 가지 있지. 뭐 몇 차원 배열을 만들어야 되는지,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초기화를 할 수 있는지, 초기화를 못하면은 차라리 해시맵 쓰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런 훈련만 되면 얘는 거의 기계적이에요. 그런데 이 봤더니 실제적으로는 2차원 배열을 n제곱 공간을 쓰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더 줄일 수는 없을까? 줄일 수 없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모이제이션을 했을 때 얘를 만들고 여기다 바로 할 수 있는데 얘를 메모이제이션 하기 전에 혹시 더 효과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수 없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이제이션 측면에서 더 효과적으로 한다는 거는 공간을 줄이겠다는 거고 공간을 줄이려면은 뭐가 바뀌어야 돼? 지금은 두 개가 변하고 있으니까 2차원 배열이 필요한데 만약에 내가 이 함수를 만드는데 똑같은 결과를 구하는 함수를 만드는데 변하는 값이 하나만 되도록 내가 이 함수의 구조를 바꿀 수 있으면 메모이제이션 공간을 줄일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줄이냐 하면 생각을 해봤더니 LIS를 구할 때 시작하는 위치가 0,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부터 가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부터 가는 경우 있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얘를 내가 한 번 불러서 모든 경우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n번 부르면 돼요. 각각 위치마다 0번 때부터 시작하는 조사하는 애, 1번부터 조사 시작하는 애, 2번부터 조사하는 애, 3번부터 조사하는 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냐면 어쨌든 포스가 시작될 수 있는 위치가 1, 2, 3, 4예요. 지금 색인이 0부터 아니니까 1부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걸 고려해야 되는데 그 다음 건 또 뭐예요? 이 주어진 값에서 플러스 1한 것부터 n까지 가능한 거죠. 가면서 고려하는데 모든 애가 가는 게 아니라 얘보다는 이 고려하는 애가 커야 돼요.
그럼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던 그 전수조사하는 알고리즘을 아주 전형적인 거예요. 얘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재교출을 두 개로 만들어 버린 거지. 그게 전형적인 방법인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재교출을 하나로 줄이고 바뀌는 값도 하나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어차피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 수가 같기 때문에 차이는 없는데 변하는 값은 하나밖에 안 변하죠. 그럼 하나만 변하면은 우리가 메모이제이션 할 때 어떻게 돼요? 필요한 배열이 2차원 배열이 아니라 이제는 1차원 배열이 되는 거죠. 1차원 배열이 되면 공간 복잡도를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줄인 거죠. n제곱 필요하던 거를 n으로 줄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메모이제이션 하면 돼요. 하나의 그 1차원 배열만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해결하면 이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게 안 되더라도 저는 이번에 뭐 시험에 동적 뭐 프로그램 문제가 세 문제 나갈 텐데 얘만 만들어. 얘만 만들어. 그리고 여기다가 메모리제이션을 해보세요. 이것까지는 여기 있는 모든 분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를 그 전수조사는 재기 알고리즘 만드는 거예요. 바뀌는 인자가 많더라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요. 얘가 바뀌는 게 많다. 그럼 3차원, 4차원 배열이라도 만들어서 메모이제이션 하면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똑같은 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시간 초과는 안 날 거예요. 내가 또 그렇게 아주 무지막지한 그것들을 안 내니까 테스트 데이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더 그 프로그램이 잘 되시는 분은 메모이제이션 하더라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나는 태블레이션도 충분히 해. 그러면 이렇게 태블레이션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이 태블레이션은 각각의 것들을 다 구해가지고 거기서의 맥스 값을 또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를 짱음부터 쭉쭉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얘는 시간 복도가 n제곱인데 실제 얘보다는 더 빠르게 할 수도 있대요. 근데 그거는 저도 잘 복잡해서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근데 이 정도는 실제 우리가, 그러니까 얘는 기존 거 쫙 구한 다음에 요번 거 구할 때는 그 앞에서 구했던 애들과 비교해서 그 구한 애들 중에 가장 긴 애에다가 플러스 1한 게 요번 거가 되는 거죠. 자기보다 그 작아야 되고 값이. 그래서 계속 구해가지고 이 레트는 모든 애들의 중에 가장 큰 애를 답으로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영일 배낭 문제.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될 문제고요. 영일 배낭 문제는 가방이 하나 주어져요. 가방이 하나. 그리고 이 가방에다가 넣을 수 있는 물건들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가방은 용량이 있어요. 그래서 한없이 물건을 집어넣을 수가 없고 물건마다 이득이 있어요. 이득이. 그리고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기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러면 이 가방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초과하지 않게 물건을 넣어가지고 가장 많은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게 영일 배낭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이 비유하는 게, 우리가 뭐 도둑질 할 일은 없겠지만 누가 도둑으로 어디 집에 들어갔어요. 가방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는 작으면서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물건을 넣어야 이득이 제일 많은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인데, 영일 배낭이라는 문제는 쪼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건을 잘라서 못 넣는다.
잘라서 넣지 못한다는 거예요. 0, 1이라는 건 이 물건은 넣거나 아니면 안 넣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는 우리가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보면은 예제로 들어있는 게 물건이 4개 주어지고요. 가방의 용량이 6이에요. 6. 그런데 이제 4개 물건의 그 특성이 뭐냐면은 첫 번째 물건은 앞에 게 값어치고 뒤에 게 크기예요. 크기가 되니까 앞에 거는 값어치가 3이고 이제 크기가 4예요. 그래서 얘를 하나 넣고 또 4의 2짜리를 넣으면 여기에 값어치는 7이 되는 거죠. 7. 그리고 4의 2짜리와 4의 3짜리를 넣으면 조금 남는데 총 8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넣으면 6이 되고 가장 좋은 게 이렇게 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영일 배낭 문제는 물건을 쪼갤 수가 없다. 쪼갤 수가 없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 영일 배낭 문제와 좀 관련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빈틈없이 채우기 문제가 있어요. 빈틈없이. 그래서 빈틈없이 채우기 문제는 이제는 영일이 아니니까 잘라서 넣을 수가 있어요. 잘라서. 물건들을 잘라가지고 요만큼을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빈틈없이 채우기 문제인데 그러면 이 문제를 탐욕적 기법으로 뭐 넣을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탐욕적 기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니까 동적 프로그램을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가치가 높은 순으로 정렬해서도 안 되고 무게가 적은 순으로 정렬해도 안 돼요. 근데 무게당 가치 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넣게 되면은 얘는 답을 안 주지만 이 무게당 가치 순으로 정렬해서 넣게 되면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해를 줄 수 있냐면은 빈틈없이 채우기 문제에 대한 해는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빈틈없이 채우기 문제는 탐욕적인 알고리즘으로 해결이 돼요. 탐욕적인 해결은 어떻게 되냐면 무게당 가치가 제일 높은 것들을 넣으면 돼요. 당연하겠죠. 이게 자를 수 있는 거기니까 무게당 가치가 높은 거를 하나씩 넣게 되면은 가장 무게당 높은 애들로만 꽉 차 있기 때문에 옵티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빈틈없이 채우기 문제면은 얘는 동적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탐욕적인 알고리즘을 해결할 수 있고 소팅한 다음에 하나씩 쭉쭉 넣다가 이제 못 넣어. 통으로 못 넣어. 그러면 남는 공간만큼 마지막 그 정렬된 애 중에 마지막 얘를 잘라서 넣게 되면은 얘는 최적화가 되는 거예요. 빈틈없이 채우기에는. 그러면 이 문제를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접근해 봅시다. 태블레이션으로. 물론 얘도 태블레이션을 안 하고 전수조사 메모리제이션으로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제이션으로. 한번 메모리제이션으로도 해보세요. 이 보시면 이제 아까 봤던 문제랑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LIS 문제랑 별 차이가 없는 게 LIS 문제도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배낭도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안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쭉 리커시브하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들어간 상태에서 다음 걸 또 고려하는 애 처음 두 개도 안 넣고 또 세 번째부터 고려하는 애 이런 애들이 리커시브하게 모든 경우를 다 조사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태블레이션으로 풀라 그러면 점화식을 구해야 되는데 점화식 어떻게 구하냐? 답으로부터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요소, 맨 마지막 꼭 뭐 맨 마지막 물건이 아니더라도 한 물건을 우리가 포함할 수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VN이라 맨 마지막 애라고 놓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맨 마지막 물건을 우리가 최적화에 포함이 했다고 하면 이제 가방에다가 WN 무게의 물건이 들어가 있죠. 이제 가방의 용량이 줄어들겠죠. 가방 용량이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줄어들어가요. 그러면 이 S에서 걔를 빼내. 그 N번째 물건을 우리가 답에다 넣었었는데 걔를 뺀 나머지 물건들이 있겠죠. 그럼 이 나머지 물건들은
어떤 문제에 최적화냐면은 W에다 WN 무게를 뺀 가방을 용량을 줄인 그 새로운 가방에 최적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 최적화가 안 되면은 이 S가 우리가 원래 만들었던 S가 최적화라는 게 모순이 돼요.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S가 최적화라 그러면 이 물건을 뺀 그 무게를 뺀 나머지 용량에서 나머지 n-1겠고 채울 수 있는 최적화가 이제 S-n이 최적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거꾸로 n번째 물건이 S 최적화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n-1개의 괴를 뺀 n-1개의 물건만 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풀었을 때의 최적화와 같아져요. 그렇죠? 이 n은 최적화에 안 들어가 있으면 있으나 없으나 차이가 없는 애죠. 상관이 없는 애가 돼요.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VI의 X라는 건 이제 가방 용량이 X일 때 I개의 물건을 고려했을 때의 최적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랑 같냐면 이 I번째 맨 마지막 애가 없을 때 X 가방을 채우는 문제. 그 문제 또는 맨 마지막 애를 넣고 요 VI-1 그 I번째에는 빼고 그 가방의 용량을 줄였을 때의 최적화. 요 두 개 중에 더 큰 애가 최적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는 답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경우와 포함하는 경우에 답이 되는데 이 둘 중에 더 큰 애가 최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작은 문제로 해결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베이스 케이스들은 예를 들면 i가 0이야. 물건이 없어. 물건이 없어. 그러면 이득이 빵이죠. 빵이고요. 용량이 0이야. 그러면 얘는 물건을 채울 수 없으니까 또 걔도 빵이 되겠죠. 물건이 없으면 빵. 가방의 용량도 0이면 물건을 넣을 수 없으니까 빵. 다 빵이에요. 그리고 어떤 WI가 물건에 고려하려고 그랬는데 걔를 넣으면은 가방 용량을 초과해. 그럼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넣을 수가 없으니까 얘는 그 I-1과 X와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구하고 나면 이제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필요한 용량은 물건들이 변할 수 있고 가방 용량이 변하잖아요. 가방 용량이 변하고 물건이 변합니다. 그럼 2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물건부터 쭉 고려하는 거 용량 해가지고 쭉 계산을 하면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찾았을 때의 시간 복잡도는 NW가 돼요. 그리고 for 두 번 하는 거죠. 근데 얘는 이 W 때문에 이제 지수시간 알고리즘입니다. W가 커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우리가 찾아가서 최종적으로 요 값, 8이라는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8이라는 애는 요 애나 아니면 요 애다가 그 전에 거를 더한 값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요 용량을 뺀 나머지의 최적화와 그 다음 그 물건을 넣었을 때 최적화가 용량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제 그 최대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테이블을 쫙 구하고 나면 이제 거꾸로 저 8을 뭘 이용해서 구했는지를 찾아가면 돼요. 찾아가면은 우리가 밑으로 가면서 4를 넣었구나. 3을 넣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와 3을 넣어서 8을 만들어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보통 5n에 할 수가 있어요. 웬만한 문제들은 다 얘는 5n에 할 수 있어요. 거꾸로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갈 때는 이걸 다 채워서 가야 되겠지만 나중에 채우고 나면 얘는 뭘 이용해서 8을 계산했는지는 하나 뒤로 가면 되겠고 하나 뒤로 가면 돼요. 그래서
MON이면 답은, 그러니까 어떤 물건들을 넣는지. 근데 보통은 이제 리트코드 같은 경우에는 쟤네들을 출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저 최종적인 8만 출력하게 만드니까 그냥 문제 풀고 끝에 가서 맨 마지막 얘만 리턴하면 이제 문제 해결이 끝나는 거예요. 저도 주로 문제는 요것만 4개, 거꾸로 답을 찾게까지는 안 하고 요것만 출력하게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 비슷하게 그 전수조사 알고리즘 짜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들을 요번에 과제로 나온 거 보시면 4개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캔썸은 그냥 메모리제이션과 태블레이션을 둘 다 해봐야 되겠고, 나머지는 하나는 태블레이션을 무조건 하라 그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초이스를 해보면 돼요. 근데 제가 하나만 가지고 해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좀 되면 똑같은 문제를 2개로 다 해보세요. 영일 배남 문제도 태블레이션으로도 풀어보고 태블레이션도 풀어보고 내가 편한 게 뭐냐, 그 내가 뭐가 더 편한지를 조금 정해놓고 그거 위주로 동쪽 프로그램 쪽 훈련해가지고 이제 뭐지? 13주에 있을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고, 주로 저는 한번 우리가 과제로 냈던 문제에 유사 문제 가지고 뭔가 그 시험 보니까 유사 문제를 좀 찾아와서 풀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요, 시험에. 물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과제로 한 문제들을 잘 풀 줄 알면 이제 그거를 응용하는 문제들이 나올 테니까 웬만큼 골격은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번 시험과 마찬가지로 그냥 백지에 사는 게 아니라 기존 코드 갖고 오셔도 되고, 골격들 그때 총 4페이지 했죠? 마찬가지 요번에도 4페이지 앞뒤로 준비해 갖고 그거 참고해서 문제를 시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적 프로그래밍을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해보면 해볼수록 최소 메모리제이션은 그래도 내가 할 줄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겠고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이 우리가 해결하는 많은 문제들이 서로 비슷한 문제들이에요.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꾼 거고 결국은 비슷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경로 문제, 학교가 가장 큰 구간 문제, 최다 등급 부분 수열 문제, 영일 배남 문제 다 비슷한 종류의 문제예요. 결국은 이제 어떤 애들 중에 고르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는 골라지 답에 포함될 수도 있고 답에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2가지인데 뭐 어떤 기준으로 포함하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뭐냐, 그게 좀 다른 것 뿐이지 결국은 문제전은 최적의 조합을 찾는 거예요. 이 안에 문제에 주어진 데이터에서 내가 골라가지고 이제 되는 거고, 우리가 봤던 이 합계 문제들도 어떤 애를 여러 번 선택할 수 있죠. 카운트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그런 캔썸과 카운트썸 문제도 각수를 반복적으로 합하여서 m과 같거나 커질 만큼 중복시켜 놓고 나면 똑같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어떤 수를 그 이상은 선택을 안 할 거죠. m을 초과하지는 않을 테니까 다 더한 게. 그러니까 뭐 2를 m개, 2를 몇 개, 거기에 문제가 5, 3, 4, 7이 주어지면은 3, 3 2개, 4, 4 2개, 뭐 이렇게 놓고 똑같이 얘를 선택할지 말지 이 초이스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 같은 종류의 문제이다. 그래서 하나만 잘하면 나머지 애들도 조건만 달라진 거고 형태는 비슷한 거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수조사만 잘 짜면 메모리제이션은 기계적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특히 그 예시로 주어진 건 되게 작은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 정도 크기 가지고 메모리제이션을 테스트해 보세요.
그래서 메모리제이션이 잘 돌아가면, 그러니까 전수조사 알고리즘이 잘 돌아가면 메모리제이션 해가지고 제출해 보세요. 그럼 통과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보고, 근데 나는 이제 태블레이션도 어느 정도 감이 왔다. 그러면 태블레이션으로 한번 잘 풀어보시면 더 좋을 거고요. 태블레이션 잘할 줄 안다 그러면 이제 실력자가 되는 거고, 태블레이션을 못하더라도 나는 메모리제이션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금방 발전할 수가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다음 챕터 나갈 수도 있는데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목요일 날은 첫 시간에는 뭐지? 그 숙제 피드백 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 두 번째 나가게 보겠습니다. 더 많은 문제들을 살펴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늘 내용하고 크게 차이는 없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